그럼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 대한 통일 정책을 생각하면은 그럼 우선 중국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중국에 대한 통일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잡으면 중국은 지금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두 그룹.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전통파는 한반도, 좁게는 북한을 자기들의 만충지대 내지는 변방 국가 정도에서 자기들의 직간접의 영향권 안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양 세력이 몰려오는 걸 여기서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구체적인 노동을 지킬 수 있어요. 노동을 지켜야지 북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얘기해요. 그래, 이게 전통파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북한을 유지시키자. 이게 저 시대에 안 맞는 세력이지만 어떻게 해서 북한을 유지시켜보자. 그래서 북한이 강대하게 되는 걸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을 정도 되는 게 제일 유리하는데 북한이 강대하게 되는 걸 중국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하튼 자기가 직접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전부. 그래서 변방 속국 비슷한 거죠. 만충지대로 쓰자. 계속. 근데 이제 최근에 국제파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하고 나니까 중국 안에서도 학자뿐만 아니라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게 뭐냐?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정권을 계속 세계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측면에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애가 완충지대가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제는 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날아다니고 과거보다 이제 전쟁 기술이 달라졌는데 완충지대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저 북한에 대한 지지를 어떤 형태로 좀 바꾸고 심한 경우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고 이 친구들과 잘해서 만주도 개발하고 동북아 시대를 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교류해보니까 뭐 괜찮은 나라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한국에 미국의 영향권이 너무 많은 거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이제는 미국하고도 또 중국이 교류를 많이 하고 상호 의존되니까 우리가 변방 속국으로 둬야 되겠다. 그리고 한반도를 분단시켜야 되겠다는 주장과 아니다. 이제는 이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세냐 하면은 좀 아직은 이게 셉니다. 이게 대구 아직은 이게 소입니다. 근데 큰 배가 움직이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과도기에 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이쪽으로 여론이 많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이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전통으로. 야, 근데 저게 말이야. 도대체 예측 가능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말이야. 김정일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김정일이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 한번 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중국에도 들어갔어. 되게 손없이 이상한 애단 말이야. 이제 미국의 구애를 하려다 보니까 너희들하고 잘해서 중국도 사실 우리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내가 아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전통파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국제파를 곤혹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제파. 한국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국제파들이 과도하게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거는 한국이 통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통일할 의지와 열정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국제 신문이나 이런 데 말이야 한반도 통일을 수용하자고 해놓고 서울에 와서 날 만나면 뭐라고 그런다. 야, 너희들 통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대안으로 나오면 대안에 똑같아. 대안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친중 정권을 세우자 이거예요. 북한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얘네들 입장이 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말이야. 너희들 보니까 지금 통일에 대해서 국민도 관심이 없고 지도자도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바이패스해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했고 하는 건 그 친구들만 욕할 수 없는 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한국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봤어요, 사실.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통일이 역시 안 되겠다. 근데 북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어떤 형태인데 북한 문제를 푸는 게 급하지 통일이 급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이 나와서 우리가 북핵 문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중 정권 세워서 북핵 문제를 풀고 친중 정권은 미국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미국 수용해라 그럴 때 미국이 절대 안 된다. 한국 통일을 위해서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런 현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을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가면 중국이 옛날하고 다르게 한국을 대단히 우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옛날에 초기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을 때는 한국을 대국으로 알았대. 자기들만의 대국.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를 그만큼 발전했는가. 굉장히 놀랐더니 이용구 총리가 초기에 다닐 때는 굉장히 아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경제가 올랐지만 몇 가지에서 바뀌었어요. 첫째, 한국 정치인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에 나갈 비전을 얘기하는 정치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하다가 그냥 적당히 도망가는 친구도 많고 이게 길게 일할 친구들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약하다 말이야, 기반이. 그리고 관광객들 와서 보니까는 행동하는 것이 이게 존경스럽지가 못한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본은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일본은 자기들은 말은 일본 욕하지만 사실 일본은 대국으로 본다. 이제 이걸 바꿔야지. 이걸 바꿔야지 난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중국한테 좋다 말이야. 너희들이 완충지대를 원하는 것도 이해한다. 응? 자기들 대륙 세력을 해양 세력이 좀 완충, 통일 한반도가 완충지대가 되겠다. 이걸 얘기해야죠. 사실 통일 한반도가 되면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장이 됩니다. 만남의 장이 되는데, 우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만남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게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후진국과 선진국 간의 만남의 장,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가 아주 유니크한, 특별한 가치 내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동서 간의 가치 융합도 만들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이해 조정도 하면서 통일 한반도가 세계 번영과 발전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중국한테 확실히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편 듣는 거 아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주면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너희들한테도 유리한 완충이다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나, 우리는 미중 대결에 반대한다는 걸 확실히 얘기해요. 전투의 대결 구조에 우리는 반대하고 미중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 확실히.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중국도 북한은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고민하고 있고, 북한을 어떻게 개혁 개방시킬 것이냐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북한을 개혁 개방하라고 자기들이 여러 번 권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 왜 개혁 개방 문제를 중국이 관심 갖느냐? 개혁 개방해야지 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나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한반도 통일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중국도 얘기해요. 안 해요. 저번에 내가 전전주일에 상해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북경에서 이제 외무부 고위 관리가 와서 학자들이 쭉 앉아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육자 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육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한국을 설득하고 있다. 다들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질문이 있다. 당신들이 육자회담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핵 협상을 20년을 두 번 합의를 하고 다 깼다. 그럼 지금쯤 되면 그거 말고 새로운 걸 좀 고민해봐. 북한 핵 개발을 그냥 연기시켜주고 뭐 그러는 게 목표라면 문제가 다른데, 진정으로 핵 개발을 원하면은 북한 자체를 변화 안 시키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지. 또 그냥 뭐 핵 협상하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 누구시냐 나고. 응?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달라. 좋은 아이디어. 자기들도 한마디 자기들도 이제 문제 푸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문제 푸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없이는 북핵 문제와 개혁 개방 못 푼다는 걸 얘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참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동안에. 학자나 정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중 대결 반대, 이건 참여 안 하겠다 하는 걸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핵 문제나 등등을 해결한다, 해결의 길이다. 이거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 남한 주도의 통일입니다, 지금, 당연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몇 가지 전략적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주겠다고 얘기해요. 중국의 한국 통일에 대한 걱정이 첫째, 압록강의 성조기가 뜨는 겁니다. 압록강의 성조기가 올라오는 건 중국에서는 맞지 못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압록강의 성조기가 안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보장해줘야지.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은 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한미동맹에 기초한 주한미군은 3파선 이남이면 두면 필요하다면 더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걱정하는 압록강의 성조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난민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통일 과정에서 난민의 발생을 우리가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난민은 우리가 풀겠다고 해요. 우리가 풀겠다고 해요.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 시간 있으면 자세히 보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난민을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이제 성조기 문제입니다. 성조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난민 문제를 우리가 풀겠다. 중국을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건 중국에도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제중동포들, 조선족의 제중동포들이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남긴 조선족이 들어와서 몇십만, 백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소수민족 문제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풀겠다는 건 확실히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토 회복입니다. 뭐 간도 땅 내놔라 이게 사실은 간도 땅은 우리 땅이지만 이거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거 간도 땅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유리한 입장입니다. 사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이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렇죠. 남북 통일도 못했는데 지금 고토 회복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연구만 하지 얘기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라서 땅을 탐내기보다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더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급한 거고, 우리 난민 잘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 민족입니다. 이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밑에다만 당분간 두고 이제 건국화가 평화의 지대가 될 때는 주한미군이 가도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거실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중국 친구들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중국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은 이제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은 중국하고 우리가 앞으로 동아시아 시대를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등 미국까지 들어가지고 새로운 동아시아 동북아 시대를 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대우를 돼요. 그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동북아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조선일보에 그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내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중국이요. 왕도로 가라 그랬어요. 패도가 아니라, 패도가 아니라 왕도로 가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패도라는 것은 리더가 되려고 해서 패권주의적인 침략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 왕도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높은 왕의 모든 사람을 끌어갔지 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너희들이 패권을 주장하고 자기들 힘센 거를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동북아를 운영하면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결국은 크게 후회한다. 그래서 왕의 길을 가라. 패도가 아니라 패도가 아니라 왕의 길을 가라. 그건 조선일보가 쓴 적인데 그때 내가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 글을 쓰게 된 게 똑같은 얘기를 옛날에 똑같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손중산입니다. 손문이 1920년대 오사카 부분 고벤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일본의 왕도로 가라. 일본이 막 군국주의가 막 일어날 때. 그래서 너희들 궁극적으로 침략주의로 가지 말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왕도로 가라. 1920년 손문이겠어. 내가 그 글에 손문이 1920년대 일본한테 얘기했는데 일본이 이 길을 안 가고 가다가 2차 대전 때 망해가지고 나라가 패가 망신했다. 중국이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그랬었어. 근데 누가 그걸 번역을 영어로 하고 막 중국말로 해서 뿌렸던 모양인데 여하튼 나는 중국과 미국과 우리가 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기본 철학을 위해서 그냥 자기 주장도 하고 잘못된 거는 아무리 큰 나라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나가야지 진정한 이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나가자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옳다.